구하는 거를 이제 할 텐데, 그래서 두 번째 파트로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외부나 우주론에 필요한 관측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JWST랑 그 외 데이터에 대해서 어제 JWST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그 오늘은 실습에 대한 거,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주만원경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어제 질문한 것 중에서 하나 답을 하고 갑시다. 그래서 어제 태양군이 질문했었는데 그 IFU의 크기가 얼마냐? 실제 그 하나의 크기 얼마냐고 했을 텐데 여기 이제 보면은 이게 리어 스펙의 모스라고 하는 거 어제 한 번에 여러 천체를 분간 관측하는 건데 분간 관측할 수 있는 크기는 이제 3.6분 바이 3.4분이에요. 이 크기에 있는 천체를 분간 관측할 수 있고 하나의 크기는 슬릿을 우리가 이제 뚫은 구멍의 크기는 0.2초 곱하기 0.46초고 그다음에 IFU 모드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통째로 한꺼번에 2D로 다 분간 관측을 한다는 건데 요거는 크기가 3초 곱하기 3초 전체 크기가 이것보다 작죠. 얘기했던 거는 이걸 전체 다 분광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분광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개수 이제 천체의 개수는 줄어들어서 이 필드업이 작은 거고 하나의 이제 한 그 크기가 이걸 보통 스펙셀이라고 부르는데 그 0.1초 정도 하면 0.1초 보면 대략 180 곱하기 180인가? 아니 18 곱하기 18인가? 그러면 제가 계산이 되지? 이게 180초고 1800 곱하기 1800이구나. 예를 들면은 태연이 됐어요? 또 질문 어제 강의한 것 중에서 없으면 오늘 얘기를 해봅시다. 어디 갔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JWST 논문을 이제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 많이 보면은 보통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나와요. JWST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하이 레드시프트의 은하를 찾는 거다 보니까 JWST가 레드시프트 11에 있는 갤럭시 머저를 근데 발견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트리플리 렌즈 은하다. 그래서 트리플리 렌즈라는 건 렌즈된 상이 3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할게요. 이게 초록인데 초록에 보면은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은하 하나를 새로 발견했는데 그 은하가 이제 뭐 질량이 얼마고 레드시프트가 얼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JD라고 하는 갤럭시가 하나 있는데 갤럭시가 여기에 이제 은하단에 대해서 그래비테이셔널 렌즈가 돼가지고 중력 렌즈가 되면은 상이 여러 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상이 여러 개 생기는데 이게 JD1, JD2, JD3가 바로 한 은하가 중력 렌즈 돼서 자꾸 빠지지 이게 다시 한 은하가 중력 렌즈 돼가지고 3개의 상으로 보인다는 게 이제 핵심이 돼요. 플로팅. 그래서 질문은 3개의 이 천체가 정말 같은 천체인지를 얘기하려면은 같은 레드시프트를 가져야 되고 뭐 같은 특성을 가져야 되겠죠. 그걸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문을 이제 듣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은하의 물리량을 구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리량을 구하는데 이제 물리량을 구한다는 거는 결국에 이게 스펙트럴 에너지 디스트리뷰션, 파장에 따른 은하의 빛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는 건데 그 분석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툴을 쓸 수가 있어요. 툴을 쓸 수가 있는데 보면은 방법이 이지라고 하는 게 있고 백파이프라는 게 있고 이게 뭐야? 픽스 에드핏이 있고 프로스펙터가 있고 비글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여러분들 툴은 자기 마음대로 갖다 쓰면 돼요. 쓸 수 있는 거를. 이제 우리가 오늘 얘기할 거는 제일 쉬운 이지를 쓸 거예요. 이지가 제일 쉽기 때문에 이제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뭐냐면은 여러 개 툴을 써서 어떤 물리량을 똑같이 구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포토메트릭 레디시프트라고 하는 거는 측광 자료를 이용을 해서 내가 자꾸 튕겨나가네. 이게 와이파이가 아씨 포토메트리 레디시프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포토메트리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은하의 레디시프트를 구하는 게 이제 목표가 되겠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X축이 레드시프트예요. 레드시프트고 이제 Y축은 뭐냐면은 확률 분포함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레드시프트가 있을 가장 확률이 높은 그래서 내가 이지라고 하는 툴을 써서 구한 곡선이 검은색이 여기 어디에 숨어 있고 네, 픽스 에디핏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구한 거는 색깔별로 여러 개의 툴로 레드시프트를 측정했더니 얘네들이 다 이 근처에 있는 거죠. 그 말은 내가 어떤 방법을 쓰든지 상관없이 내가 구한 은하의 레드시프트가 대략 한 10.5 근처에 있다라고 뭐 확실히 5.5는 확실히 아닌 것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그게 핵심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툴로 포토지를 구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는 은하의 나이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은하의 스텔라 매스가 얼마인지 은하의 스페시픽 스타 포메이션 레이시라고 하는 거는 스타 포메이션 레이시라고 하는 거는 별이 은하 내에서 1년에 몇 솔라 매스씩 태어나는지를 스페시픽이라고 하는 거는 단위 질량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단위 질량당 스타 포메이션 레이시 얼마인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여러 개의 툴을 써가지고 이걸 구할 수가 있어요. 구할 수 있는데 내가 구한 게 정말 잘 맞았는지를 정답은 일단 모르니까 아이디어는 여러 개의 툴을 써가지고 다 일관성 있는 비슷한 값을 주는지 확인해 보자고 하는 게 그게 아이디어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다 하진 않을 거고 아무튼 이렇게 한다는 게 아이디어고 그래서 이런 걸 왜 구하냐? 왜 구하냐고 얘기는 어제 이제 중요하게 얘기했듯이 어떤 레드시프트의 어떤 질량의 은하를 발견했어. 근데 이게 과연 우리가 우주론적 예를 들면 람다 시대이나 표준 우주 모형에서 허용하는 질량인지 질량이 너무나 빨리 자라지는 않은지 질량이 너무 생각보다 늦게 자랐는지 아니면은 별탄생 스타 포메이션 레이트는 충분히 큰지 아니면 작은지 이런 걸 알아보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JD1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X축은 스텔라 매스, Y축은 스타 포메이션 레이트.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주어진 스텔라 매스는 중력 포텐셜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중력 포텐셜에 비해서 스타 포메이션 별탄생이 얼마나 활발한가. 별탄생이라는 건 결국에는 가스가 어크리션을 해서 가스에서 별이 돼야 되는 거니까 중력 포텐셜이 얼마나 큰지에 따라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많은 은하들이 이렇게 리니어한 관계에 퍼져 있죠. 점들이 데이터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은하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별탄생이 활발하다. 라는 얘기인데 이게 왜 그러냐? 은하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일단 내가 별탄생에 쓸 수 있는 연료가 많다는 얘기죠. 가스가 많다는 얘기고 또 중력 포텐셜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가스를 잘 유입해서 가스가 잘 뭉쳐서 별이 태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리니어한 관계를 따르는 걸 우리가 메인 시퀀스 갤럭시라고 불러요. 메인 시퀀스. 별에도 우리 여러분들 별들이 자기 수소를 열심히 태우는 과정을 메인 시퀀스 스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은하도 스타 포밍 갤럭시에서 메인 시퀀스 스타라고 부르고 요것보다 위에 있는 거 뭐냐면은 주어진 스텔라 매스에 비해서 보통 은하에 비해서 스타 포메이션이 엄청나게 큰 놈이 되겠죠? 그럼 질문은 쟤는 왜 이 프로젝트는 대체 왜 왜 그럴까? 그래서 왜 스타 포메이션이 클까? 생각할 수 있겠죠. 왜 그럴까? 왜 어떤 은하는 주어진 스타 포메이션 매스에 대해서 스타 포메이션이 갑자기 엄청나게 다른 은하보다 클 수 있을까? 그렇지. 보통은 이렇게 별이 태어나는 거를 디스크 갤럭시, 보통의 디스크에서 안정되게 그냥 주어진 덴시티와 템퍼러처에 맞게 별을 만드는데 갑자기 특별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멀징을 통해서 갑자기 가스 덴시티가 훅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어진 자기가 연료보다 갑자기 한 번 불꽃처럼 쓰고 가는 거죠. 그걸 우리가 스타 버스트 갤럭시라고 불러요. 스타 버스트 갤럭시. 그다음에 요 아래 떨어지는 거는 뭐냐면은 주어진 매스에 비해서 스타 포메이션 레이트 작으니까 이거를 퀸칭됐다. 스타 포메이션 레이트 줄어들었다라고 해서 콰이어슨 갤럭시라고 또 불러요. 근데 그 얘기는 이제 하여튼 기본 백그라운드는 그런데 JD1을 찍어보니까 여기 떨어졌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쟤는 그냥 다른 은하와 같이 평범하게 그 레드시프트에서 성장하고 있는 그런 은하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비슷한 그림을 그리는데 X축이 레드시프트야. 시간에 따른 함수고 Y축은 스페시픽 스타 포메이션 레이트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스타 포메이션 레이트를 질량으로 나눈 단위 질량당 스타 포메이션 레이트예요. 그래서 보면은 보통의 은하들을 평균 내서 다 그려보면은 이렇게 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이 레드시프트로 갈수록 왜 단위 질량당 스타 포메이션 레이트가 클까? 하이 레드시프트로 갈수록 왜 단위 질량당 스타 포메이션이 클까?
early universe에서 왜 똑같은 스텔라 매스가 있는데 왜 스타 포메이션이 활발할까?가 질문인 거야, 지금.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나? 어. 어. 그렇지. 뭐냐면은 스타 포메이션이 일하면 뭐가 필요할까? 가스가 필요하죠. 가스가 필요한데 별이 우주가 은하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가스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 초기 우주 때는 자기 질량의 가스가 충분하기 때문에 막 마구잡이로 쓰는 거야. 근데 로우지로 올수록 어떻게 하냐면 자기 은하가 갖고 있는 스타 포메이션을 쓸 수 있는 연료는 많이 줄어들어. 왜? 이미 많이 써서.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스텔라 매스를 하더라도 스타 포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가스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스타 포메이션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거예요. 단위 질량과 스타 포메이션. 그래서 이렇게 이제 트렌드를 이해할 수 있는데 얘를 찍어보니까 여기 떨어져. 그래서 얘가 여기 떨어지냐 아래 떨어지냐 이런 것들은 이제 아까 스타 버스트 또는 스타 콰이어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보통의 은하의 트렌드에 떨어지기 때문에 얘도 주어진 레드시프트에서 특별한 은하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는 특별한 은하가 아니긴 한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대체 SED 지금 SED 피팅이라고 하는 걸 이제 얘기를 했는데 SED 또는 스펙트럼이 뭐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은하를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요거를 우리가 여러 파장에서 찍는 거예요. 여러 파장에서. 그래서 이제 갈렉스 UV부터 우리가 이제 스파이어라고 이제 허셜에 있는 500마이크론 데이터까지 파장별로 사진을 찍어. 그다음에 요 동그라미 친 거는 뭐냐면은 그 안에 들어오는 모든 빛을 합해요. 합해서 뭘 만드냐? X축은 파장이고 Y축은 이제 플럭스 덴시티라고 주어진 파장에서의 이제 맞은 빛의 밝기처럼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각각의 등급을 여기다 찍은 거예요, 다. 이어서. 그럼 이렇게 뭐가 보이죠? 이걸 바로 뭐냐 하면 이거를 갤럭시의 스펙트럴 에너지 디스트리뷰션, 갤럭시의 SED라고 하는 거예요. 그 SED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이거는 똑같아요. 은하의 스펙트럼, 파장에 따른 옵티컬 스펙트럼을 보는 이렇게 보이는 거를 요거를 듬성듬성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질문은 갤럭시의 스펙트럴 에너지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체 이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SED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학교에서 천체물리 시간에 가시광 영역에서는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을 가지고 별의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있고 여기 파이아 이쪽에도 실제로는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더스트의 블랙바디 레디에이션, 이건 별의 블랙바디 레디에이션 차이가 있어요. 더스트의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이 픽이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는 긴 파장이 있다는 얘기는 더스트의 템퍼러처가 별의 템퍼러처보다 훨씬 낮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태양의 온도가 얼마죠? 여러분 잘 알죠? 태양의 표면 온도 6,000 정도 되는데 6,000 켈빈에 해당하는 보통 이제 블랙바디 보는 거고 이 더스트는 수십 켈빈, 굉장히 낮은 템퍼러처의 블랙바디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두 개의 성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따로따로 이해하는 거를 스펙트럼을 이제 디컴포지션 한다고 해요. 디컴포지션 나눈다는 얘기예요. 그건 우리가 할 건 아니지만. 그래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저거를 이제 갤럭시 SED가 있으면 이 SED의 모양, 이게 레드시프트가 크다는 얘기는 SED가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되겠죠. 레드시프트가 작다는 얘기는 SED가 전체적으로 블루시프트 때문에 왼쪽으로 가겠고, 그래서 저 옮겨간 정도도 이 SED를 관측된 SED를 모델 피팅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는 게 바로 포토지가 되겠어요. 포토지를 그래서 어떻게 구하는지 보여줄게요. X축은 아까 똑같은 거예요. 파장에 따른 내가 측정한 이 5개 밴드에 대해서 측정한 게 있어. 근데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떤 은하의 모델 SED가 있어요. 모델 SED를 가지고 이걸 맞추는 거야. 근데 이제 맞출 때 말이 쉬운데 실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냐면은 갤럭시 모델 SED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레드시프트 돼서 맞춰지는 건지 아니면 위에 높낮이가 달라져서 맞춰지는 건지 이거는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알 길이 없어서 많이 데이터가 많을수록 이제 좋은 건데,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게 BVIG 필터가 있을 때 이 검은색이 뭐냐면은 갤럭시 SED가 모델 SED가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그 움직이는 양상에 따라서 관측되는 포인트가 이렇게 달라지는데, 그래서 이제 이건 델타 매그니튜드를 해서 이 모양이 결국에 레드시프트의 딱 모양이 되는, 레드시프트의 값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직 아이디어는 각각의 데이터를 어떤 갤럭시 모델 SED 가정을 해서 얘를 맞춤으로써 레드시프트랑 여러 물리량을 구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아이디어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질문?
좋은 질문이에요. 지금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갤럭시에 이제 이 LED 피팅을 할 때 모델 LCD가 필요한데 모델 LCD를 우리가 보통 이 모델을 잘 만들려면은 보통은 가까운 우주에서 관측을 통해서 모델 LCD를 잘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이 레디시티 굉장히 얼리 유니버스에서 은하에 대해서 우리가 LCD를 맞추려고 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 은하들의 스펙트럴 에너지 디스트리뷰션하고 현재 우주에서 스펙트럴 에너지 디스트리뷰션이 같다라는 꼭 적용된다는 보장이 있느냐가 이제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안 돼요. 원칙적으로는 몰라요. 모르는데 천문학자들이 열심히 관측 결과를 가지고 현재 우주에서 LCD를 가지고 얘가 젊었을 때 LCD가 어떻게 될지를 잘 추정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델 LCD라고 하는 것도 어렸을 때 우주가 어렸을 때 LCD를 갖고 있어요. 그게 정답이란 보장은 없지만 그래서 그걸로 갖다 맞추는 거예요. 또 그렇죠. 원칙적으로 이 파란색이라고 하는 거는 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레드시프트에 따른 디펜던스 빼고 로컬 유니버스에서 관측을 열심히 해서 요걸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서 보여줄게요. 여기 뭔지. 또 오케이. 없으면은 넘어갑시다. 그래서 실제로 그 갤럭시의 모델 LCD라고 하는 건 뭐냐라는 질문이 될 텐데 이 결과부터 얘기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X축은 파장이고 Y축은 이제 플럭스인데 보면은 은하의 타입에 따라서 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은하가 S라고 하는 건 스파이럴 갤럭시를 의미하는 거고 빨간색은 LHO 갤럭시 그다음에 QSO는 퀘이사 따라서 보통의 LCD라고 하는 모양이 다 달라요. 그래서 짧은 파장 쪽의 모양과 긴 파장 쪽의 모양이 다른데 이게 딱 한 가지로 딱 이렇게 규정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평균을 낸 거예요. 근데 질문은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어제 얘기했듯이 우리 은하는 별이 몇 개쯤 있다고 했냐면은 1000억 개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는 1000억 개 별의 스펙트럼이 합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근데 1000억 개의 별의 스펙트럼이 합이 어떻게 되는 거냐를 들여다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별이 처음에 태어난다 라고 하면은 혼자 태어나는 게 많을까요? 같이 태어나는 게 많을까요? 같이 태어나는 게 많은 거죠. 그래서 별이 같이 태어나는데 같이 태어날 때 어떤 가스 구름에서 별이 태어날 때는 질량이 큰 별도 태어나고 질량이 작은 별도 태어나겠죠. 그래서 질량이 큰 별과 작은 별의 질량이 큰 별과 작은 별의 비율을 우리가 질량이 큰 별과 작은 별의 비율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IMF 여기 이제 국제통화기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Initial Mass Function 별이 태어났을 때 질량 분포 X축은 질량이고 Y축은 개수를 의미하는 그래서 별이 태어날 때 당연히 보통 생각하듯이 질량이 작은 애들이 많이 태어나요. 근데 이 모양이 이 슬롭이 뭐냐가 여러 가지 모델이 있어요. IMF라고 하는 게 우리가 첫 번째 필요하고 두 번째 여러분들 아이소크론이라고 하는 거 이제 또 수업 시간에 배울 거예요. 이제 우리 수업 시간 말고 학교 가서 별이 태어났을 때 얘가 이제 시간에 따라서 진화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X축은 temperature, Y축은 luminosity 또는 여러분들 칼라 또는 luminosity 이거를 HR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르죠. HR의 H하고 R이 누군지 아는 사람? 손을 들고 얘기했으면 선물을 주려고 했는데 헐츠 스프렁하고 러셀이라는 사람인데 HR 다이어그램에서 별이 어떻게 시간에 따라 진화하는지 이걸 배우는 아이소라고는 실제로 이거는 같은 동시간대에 찍은 이제 사진을 의미하는 건데 이 같은 요 별이 어떻게 진화하는지가 나타나고 또 뭐가 필요하면은 별 하나의 스펙트럼 여러분들 별 하나하나마다 스펙트럼 양상이 다르죠. 왜 다르냐면은 별의 템퍼러처가 다르기 때문에 그 각 템퍼러처에 맞는 스펙트럼 쉐입이 있는 거죠. 별 하나의 스펙트럼 쉐입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여기 SSP라고 써 있는 거 보면 싱글 스텔라 파퓰레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이 별들의 스펙트럼 하나씩 있고 그다음에 별들의 나이에 따라서 이제 별들의 질량에 따라서 얘가 어떻게 진화하는지가 다르고 그다음에 질량에 따라서 몇 개씩 태어나는 게 아니까 어떤 성단이나 별의 집단이 있으면 얘가 100만 개 별이 있다. 100만 개 별이 각각의 질량이 얼마인지 아니까 그다음에 질량이 얼마인지 알고 시간이 얼마인지 아니까 각각의 스펙트럼을 다 입혀가지고 다 합한 걸 만드는 게 요거예요. 일단 싱글 스텔라 파퓰레이션 모델.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이에 따라서 10의 10승 솔라메스짜리 10의 6승 솔라메스짜리 이 컴포자이 스펙트럼을 여기에서 만드는 거예요. 합할 때 요거 두 개 합쳐서 몇 가지 이해했죠? 그쵸? 그럼 요걸 만들었어. 그럼 요거는 싱글 스텔라 파퓰레이션 모델인 거면은 딱 한 나이가 똑같은 애들이야. 나이가 똑같은 애들. 근데
은하라고 하는 거는 나이가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드워프 갤럭시의 질량이 얼마라고 했냐면 어제 때 10의 한 60 정도 100만 개 정도 100만 솔라몇 정도 했는데 스타 클러스터 글로벌러 클러스터 중에서도 10의 6층짜리 글로벌러 클러스터가 있어요. 그럼 질문은 스타 클러스터 별이 모여있는 집단하고 또 별이 모여있는 드워프 갤럭시랑 두 개의 차이가 뭘까가 질문이에요. 차이가 뭔지 얘기해 볼 사람. 그렇죠. 이름이 뭐죠? 백연민. 나중에 나한테 꼭 찾아와요. 내가 선물을 줄게. 뭐냐면은 스타 클러스터는 동시에 태어나요. 동시에 태어나고 그래서 나이가 다 똑같아. 근데 갤럭시라고 하는 거는 동시에 태어나지 않고 여러 세대를 걸쳐서 태어나서 나이가 다양해요. 그래서 이제 은하와 스타 클러스터가 질량이 같다 하더라도 차이를 얘기하려면 나이의 차이가 있고 또 하나 차이가 있는데 또 차이가 뭐가 있을까? 가스 함량. 가스 함량의 차이가 좀 있긴 한데 그게 두 개를 가르는 물리적인 요인은 아니긴 해요. 또 다른 거. 아, 좋아요. 나중에 이름이 뭐예요? 종하. 종하. 나중에 찾아와요. 왜냐면 은하라고 보통 부를 때는 기본적으로 다크매터 헤일로가 있는 데서 태어난 것들을 은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글로벌러 클러스터는 여러분들 나중에 연구해보면 알겠지만 글로벌러 클러스터에는 다크매터 헤일로가 없어요. 놀랍게. 그래서 은하하고 스타 클러스터가 질량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두 개를 구분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 하여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제 은하의 스펙트럼을 만들려면은 이 싱글 스타 파퓰레이션 모델, 그러니까 나이가 다른 스펙트럼을 또 합치는 작업을 필요해요. 어떻게 합치느냐? 그럼 그 다음에 뭐냐면 내가 이 은하에 나이가 많은 별이 있을 수 있겠고 나이가 적은 별이 있는데 얼마씩 섞어야 될지가 문제인 거야.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 X 보면은 스타 포메이션 히스토리라고 불려요. 여기 위에 거 뭐냐? X축이 시간이에요. 시간이어서 요 검은색으로 표시한 거가 있고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있는데 뭐냐면은 이게 내가 별에 섞을 이 SSP의 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0이라는 얘기는 이게 0이니까 거꾸로 가는 거겠지? 나이. 0살이면 이게 보통 이게 레드시프트로 뭐 이렇게 하면 돼. 아무튼 일단 그렇게 해봅시다. 그냥 별이 최근에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걸 0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검은색으로 했다는 얘기는 굉장히 나이 든 건 별로 안 써먹고 젊은 별들의 스펙트럼만 합치겠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 빨간색은 그와 반대로 젊은 건 거의 안 쓰고 이렇게 나이 많은 거 위주로 합치겠다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 뭘 의미하냐면은 은하가 태어나서 어떤 스타 포메이션 히스토리를 겪었는지를 얘기해 준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스타 포메이션 히스토리라 얘기해요. 그래서 요거랑 결합을 하고, 근데 이 결합할 때 또 하나는 얘기할 게 메탈리스틱. 그 안에 메탈이 얼마나 많은 것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더스트라고 하면 은하 내에 더스트의 양에 따라서 이 스펙트럼이 얼마만큼 깎여 먹거든요. 더스트에 의한 익스팅션에 의해서. 그래서 더스트가 얼마나 들어가는 것도 필요하긴 해요. 근데 아무튼 이건 약간 부수적인 거고, 아이디어는 이 SSP에다가 이 여러 개의 스타 포메이션 히스토리를 결합을 하면 최종적으로 이 컴포자의 스펙트럼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질문.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질문. 그렇지. 그렇죠. 그 여러분들 오늘 할 거는 이지라고 하는 것을 들어가면은 거의 최종적으로는 요것만 쓸 거예요. 요것만. 근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에 실제 들어갔던 수많은 인풋 파라미터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걸 다 무시하고 결과만 쓸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여러분들이 시갈이라든가 다른 프로그램을 쓰면은 이 IMF 결정하는 것부터 메탈리스트의 양, 스타포메 히스토리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자유도가 엄청나게 많아지는데 문제는 자유도가 많아지면 자유도를 예를 들면 열 몇 개 넘게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원하는 만큼. 근데 문제는 자유도가 많아지면 그만큼 피팅의 컨스트레인트가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피팅을 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데이터 포인트가 적으면. 그래서 자유도가 많으면은 그만큼 관측 자료가 많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은하의 멀티 웨이브랭스 데이터 UV부터 IR까지 데이터가 수십 개를 다 모으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보통 여러분들 기껏 하는 거는 많이 하는 게 5개부터 보통 미니멈 5개부터 데이터 많아봐야 10개 모으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프리 파라미터로 쓸 수 있는 거는 데이터 포인트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보다 훨씬 작게밖에 쓸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또. 스타 포인트 레이스를 결정하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시뮬레이션에서도 비슷한 일을 해요. 시뮬레이션에서 뭐냐면 가스가 있을 때 별을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 생각하면 가스에서 별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뭘 같아요? 어떤 파라미터가 제일 중요할까? 매스, 그죠? 매스라는 게 덴시티, 가스가 얼마나 단위 볼륨당 모여 있느냐. 그래서 실제로는 결과적으로 많은 파라미터들이 중요하긴 한데 제일 중요한 파라미터가 덴시티예요. 그래서 우주론적 시뮬레이션 할 때 스타 포메이션 레이스를 만드는 레시피라고 하는데 보통 레시피는 이제 덴시티가 얼마면 별로 바꿔치기 해라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보통 이제 여러분들 케미컷 슈밋 로라고 슈미트 먼저 있으니까 슈밋 케미컷 로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 덴시티가 스타 포메이션과 비례한다 라는 식을 처음 만드는 사람인데 실제로 근데 중요한 건 덴시티가 높다고 해서 별이 태어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 많이 뭉쳐도 얘가 압력이 너무 세서 컬랩스를 못하게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압력이 바로 뭐냐면 템퍼러처예요. 그래서 템퍼러처는 낮아야 되고 그래서 쿨링이 필요하고 덴시티는 높아야 되고 보통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면 별이 태어나요. 또 오케이, 없으면 넘어갑시다. 그래서 아무튼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렇게 한다는 거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 검은색 선이 바로 요거예요. 합쳐진 거. 그래서 얘를 계속 시프트 시키면서 그 베스트 핏을 찾는 거예요. 근데 방금 얘기한 대로 데이터 포인트 5개 가지고 앞에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파라미터가 들어가던데 데이터 포인트 5개 가지고 프리 파라미터를 막 엄청나게 많은데 맞춘다. 이거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토메트릭 레드시프트를 잘 구하기 위해서는 이 밴드 개수가 많으면 좋은 거예요. 데이터 포인트가. 그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면은 이렇게 이거를 밴드를 많이 만들어 보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들어본 UBVRI 뭐 이런 거 뭐냐면 우리가 브로드밴드 포토메트라고 얘기해요. 밴드가 브로드하다. 근데 이걸 우리가 촘촘하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 네로우 밴드 포토메트를 해보자. 밴드를 좁혀서. 그럼 밴드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밴드가 56개야. 한번 관측을 하면은 밴드가 56개니까 56개 데이터 포인트가 있고 56개 데이터 포인트가 이게 다 56개 데이터 포인트예요. 거의 스펙트럼과 비슷한 퀄러티로 SED를 얻고 이 회색이 스펙트럼 피팅한 거예요. 모델. 스펙트럼 피팅을 하면은 바로 여러 가지 물리량을 구할 수 있는데 포토지를 포함해서 이게 X축이 스펙트로스코피 레드시프트, 분광에서 구한 레드시프트, Y축이 포토메트릭 레드시프트, SED 피팅을 통해서 구한 거 보면은 원투원에 거의 다 들어가죠. 근데 이제 보통 루틴의 문제는 여기나 엄청나게 아웃라이어가 많이 생겨요. 근데 여기는 워낙 채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거의 없이 굉장히 좋죠. 근데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게 꼭 쉬운 건 아니긴 해요. 이렇게 네로우 밴드를 다 만들어서 하는 거는 많은 게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교 임명식 교수님 같은 경우는 요거에 중간 인터미디엇 밴드 필터가 있어서 그걸 이용해서 뭐 세븐디티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건 나중에 또 들어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포토지를 우리가 구하는 건 좋은데 은하의 물리량을 결정할 때 하나하나 얘기하는 건 오케이야. 근데 여러분들 우주 거대 구조 우리가 지금 우주론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여기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뭐냐면은 은하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어. 3차원 분포. X축은 레드시프트, Y축은 그냥 공간 분포에서 여기 요 빨간색은 레드 갤럭시, 콰이어슨 갤럭시고 파란색은 블루 갤럭시 다 합치면 이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그러면 은하들이 군데군데 뭉쳐 있죠. 요걸 은하들이 뭉쳐 있다, 클러스터링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은하 단이 있는 지역을 얘기해요. 근데 얘를 내가 강제로 스펙지를 모른다고 했을 때 포토지로 구해서 요거를 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본 거예요. 포토지를 만들어서 그 포토지의 이 애큐러시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스펙지보다 당연히 안 좋죠. 뭐냐면은 스펙지는 에미션 라인의 위치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여기랑 비교해 보면은 이 군데군데 모여있는 은하단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포토메트릭 레드시프트를 가지고 우주 거대 구조를 연구한다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제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라서 슬라이스별로 연구하는 건 오케이예요. 그런 거는 포토지 에러에 해당하는데 근데
포토지를 가지고 3차원 은하의 분포를 연구한다. 누가 그렇다라고 얘기하면은 거짓말로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포토지를 구하는 거 실제 데이터로 LCD 피팅하는 거는 예전에 가장 많이 썼던 게 르파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르파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포트란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포트란을 거의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이걸 하진 않을 거고, 이제 오늘 할 거는 이지라고 하는 거예요. 파이썬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걸 이제 이지파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같이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은하의 데이터를 LCD 피팅하는 건데 요새 머신러닝이 아주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머신러닝으로 어떻게 하냐? 정답을 알려주는 거. 정답이라고 하는 거는 스펙트로스코피 레시프트. 은하의 정답을 알려주고 또 인풋 포토메트리 데이터를 다 넣어줘. 그래서 자꾸 트레이닝을 시켜요. 그 다음에 이 머신한테 다시 내가 레드시프트 구하고 싶은 은하의 인풋 포토메트리 데이터를 줘. 그래서 답을 알려줘 라고 하면은 얘가 알려줘요. 알려주는데 그거를 여기서 여러분들 요 책이 있어요. Statistic Data Mining, Machine Learning, Astronomy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딸린 웹사이트가 여기 가면은 이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포토지를 구하는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이제 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고 이제 실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지는 Fast Public Photometric Code라고 이제 해서 나온 지 꽤 됐어요. 근데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모든 데이터를 피팅한다라고 하면은 관측 자료가 있고 모델이 있으면 여러분들 이거 많이 해봤을 거예요. 데이터가 있고 모델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베스트 핏 모델을 찾는가. 이건 굉장히 오래된 문제고 계속 하는 문제인데 제일 쉬운 거는 카이스퀘어 피팅, 카이스퀘어 미니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카이스퀘어가 뭐냐면 요 데이터 포인트 관측 자료와 관측 위치하고 요 모델의 두 개 차이의 제곱, 그 다음에 요거는 이 각각의 측정한 거 에러, 델타 F가 에러예요. 그래서 각 위치마다 5개 위치에서 내가 갖고 있는 관측 자료, 모델에서 예측한 거의 차이에다가 에러로 나눠준 값을 다 합해요. 그래서 모델의 관측 자료를 잘 설명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차이가 얼마가 되겠어요? 0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카이스퀘어가 제일 작은 이 모델을 찾는 게 바로 이 모델 T, 이 모델을 찾는 게 이 카이스퀘어 미니마이제이션 메소드예요. 오케이? 너무 단순하죠? 단순한데 복잡한 게 많긴 해요. 이렇게 하는 것도. 근데 아무튼 이렇게 한다는 게 아이디어고 근데 이제 그러려면은 이 모델이 필요하겠죠. 근데 모델이 필요한데 그걸 우리가 이미 다 만들어 놨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은하에 템플릿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스펙트럼 템플릿. 그래서 갖다가 얘랑 맞춰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템플릿을 맞추는 거를 이제 봅시다. 그 템플릿 얘가 여기인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페가세, 그다음에 BR07, 그다음에 CWWSB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은 여러 이제 은하의 템플릿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젊은 별들이 많은 이제 은하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나이든 스펙트럼이 있어가지고 요걸 가지고 우리가 템플릿 피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웹사이트에 가면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템플릿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골라주면 돼요. 이거를 여러 개를 다 템플릿 피팅을 다 여러 번을 해봐서 베스트 핏을 골라도 되고 내가 잘 아는 거 뭐 하나 딱 골라서도 되고 우리 실습할 때 그게 SFG라고 하는 거 요거를 쓸 거예요. 요거 특별히 이따 그때 가서 봅시다. 근데 이제 피팅을 해도 데이터 숫자가 작으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아까 얘기했듯이 뭐냐면 보통 이제 디제너러시라고 부르는데 이때는 컬러 레디시트 디제너러시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관측 자료가 요거예요. 이 네모난 사각형 두 개가 있고 이거는 화살표는 어퍼 리밋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갤럭시 SED를 요 관측 자료를 맞출 수 있는 갤럭시 SED를 해보니까 솔루션이 하나가 아니야. 솔루션이 두 개야. 두 개인데 어떤 솔루션이 있냐면 하나는 대시드 라인 대시드 라인 솔루션이 있는데 요거는 레지시프트 12에 있는 스타폼 갤럭시 솔루션이 하나 있고 또 다른 솔루션은 뭐냐면은 요 솔리드 라인. 이 솔리드 라인은 뭐냐면은 레디시프트 2.39에 있는 더스티 오브젝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측 자료는 요 한 세트가 있는데 이 한 세트를 설명하는 베스트 핏이 두 개가 있어요. 요거가 있고 요거가 있고. 물론 카이스퀘어 값을 들여다보면은 하나가 얘보다 예를 들면은 얘가 얘보다 더 작은지 할 거예요. 근데 카이스퀘어의 그 차이가 너무 작기 때문에
누가 정말 베스트 유니크 솔루션인지를 얘기할 수 없는 경우에요. 자, 그럼 질문 두 개가 있을 때 누가 정답인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렇죠. 추가관측. 그래서 이번 논문까지는 둘 다 가능하나? 추가관측이 필요하다. 따르게. 근데 논문을 써야 되는데, 음? 이제, 여러 가지 뭐 가능성이 있을 텐데,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내가 추측건데, 다른 이미 있는 관측 자료나 다른 은하들, 그러니까 이미 비슷한 데 있는 은하들과 특성을 열심히 비교해서 다른 특성들을 비교해 보니까 얘는 얘가 될 확률이 조금 더 높은 것 같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 관측을 해서 다음 논문을 쓰면 돼요. 근데 우리가 카이스퀘어 미니마이제이션 할 때 이런 디제너러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디제너러시를 깨는 방법을 고안을 한 거예요. 어떤 방법을 고안했냐? 하나는 뭐냐면은 요거를 쓴 거예요. 이건 은하의 겉보기 등급에 따라서 레드시프트에 따른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은하가 겉보기 등급이 밝어. 그러면 걔는 상식적으로 가까운 데 있겠죠. 그래서 얘는 확률이 여기에 있을 확률이 높고, 관측을 했더니 어떤 은하가 엄청나게 어두운 날, 겉보기로 어두운 날 발견했어요. 그러면 걔는 확률적으로 멀리 있는 은하의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가까이 있는데 굉장히 작은 은하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확률이 없지는 않아. 하지만 아마도 얘는 멀리 있는 은하의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은하의 겉보기 등급에 따른 이 확률 분포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하냐면은 이 확률 분포를 가지고 실제로 레드시프트 구할 때 예를 들면은 레드시프트 구할 때 이건 이제 여러분들 프라이어라고 하는데 이 확률 분포를 카이스퀘어 미니마이제이션 했을 때 그 레드시프트에 따른 카이스퀘어를 구할 수가 있는데 거기다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무식하게 카이스퀘어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게 아니라 요 레드시프트 분포 확률 분포도 거기다 곱해서 뭐냐면은 이 확률 분포도 카이스퀘어 미니마이즈 할 때 같이 고려해라. 그래서 카이스퀘어가 로우지에서 로컬 픽이 하나 있고 하이지에서 로컬 픽이 두 개가 동시에 있는데 누가 맞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 확률 분포를 곱했더니 그러면은 만약에 은하가 어두운 거면은 이 확률 분포가 곱해졌기 때문에 하이지에 있는 픽이 조금 더 도드라지겠죠. 곱하면 그러면은 걔를 고르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됐죠? 그래서 이 레드시프트에 따른 프라이어 정보를 이용하면은 카이스퀘어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거를 조금 더 보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아이디어가 되겠어요. 물론 이 과정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지로 하면은 y축은 포토메트릭 레드시프트고 이지로 구한 x축은 스펙지 정답이에요. 근데 아까 제이파스에 비하면은 이게 아웃라이어가 엄청나게 많죠. 보통 이게 보통의 포토지에 구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포토지를 구했을 때 우리가 보통 뭘 얘기하면은 원투원은 잘 맞아. 맞는데 요 두께, 이 스캐터가 얼마나 큰지가 포토지를 얼마나 잘 구했는지에 대한 척도가 되고 첫 번째. 그래서 그 스캐터를 이제 나타내는 양으로 우리가 뭐 이제 이런 값을 쓰기도 하는데 아무튼 스캐터를 나타내는 게 하나 필요하고 또 하나 뭐가 필요하냐면은 아웃라이어. 얼마나 잘못된 것들이 많은가. 그래서 아웃라이어 프랙션 하고 스캐터의 정도 두 가지 값을 보통 포토지 구할 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값이 좋아야만이 이 포토지 잘 구했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질문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엘리십에 따른 그 분포 잠깐 다시 그러니까 질문이 뭐냐면은 이게 은하의 분포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요게 이제 그러면은 원칙적으로 이 겉보기 등급이니까 그 위치에서 원래 절대 등급의 분포는 다 똑같은 가정을 하고 요걸 만들었냐가 질문인데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우리가 처음에 모르고 이제 그러니까 정말 모르고 했으면은 그렇게 하는 게
쉽겠죠? 쉽게 하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그냥 관측 자료를 그냥 그대로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관측 자료를 내가 어떤 딥필드 관측을 해서 분광 데이터로 정답을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이 등급별로 그냥 무작정 찍는 거야. 그럼 아무 가정이 없죠? 그래서 어떤 막 히스토그램이 나오는데 그 히스토그램을 적당하게 내가 스무딩을 해서 펑션으로 만들어 놓는 게 그게 이제 제일 쉬운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좀 천문학을 아니까 실제 이 레이시프트 3에 있는 은하들의 절대 등급 분포랑 레이시프트 1에 있는 절대 등급 분포가 다르겠죠. 왜 다르지 근데? 왜 다를까? 얘기해봐. 왜 다를까? 그렇지. 그래서 은하가 밝게 빛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별이 태어나서 이렇게 밝기를 내는 거니까 밝은 별들이 태어난 별들이 많으면 밝겠지. 예를 들면. 근데 태어난 별들이 적으면 어둡겠고. 그래서 같은 서로 다른 레드시프트면은 절대 등급으로 봤을 때 은하들의 절대 등급 분포가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갤럭시 루미너스 펑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절대 등급에 따른 은하의 개수를 루미너스 펑션이라고 하는데 그 루미너스 펑션의 모양이 레드시프트마다 달라. 아까 얘기했듯이 별이 태어나서 별을 많이 만드느냐가 은하가 별을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고려하면은 이제 고려하면 이 커브 모양이 달라지겠죠. 근데 내가 이지에서 실제로 그러니까 루미너스 펑션을 갖다 쓴 건지 아니면은 똑같이 가정한 건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내 추측에는 관측 자료를 쓴 것 같아요. 아무 가정 없이. 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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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좋은 질문인데? 어디 갔어? 어. 질문이 뭐냐면은 카이스케 미니마이즈, 카이스케 작은 값을 찾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두 개 빼기 이게 에러로 나눠준다고 그랬는데 그럼 에러가 크면은 오히려 카이스케를 작은 쪽으로 가니까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니냐라는 게 질문이죠. 잠깐만. 어, 일단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맞는데 수학적으로 맞네. 내가 잘못 이해해. 여러분들 나중에 제대로 아는 사람한테 알려줘요. 근데 수학적으로 실제로 델타 F가 크면 보통의 경우는 위의 값도 커요. 그러니까 실제 F 값이 모델에 비해서 차이 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이건 상대적인 차이를 얘기하는 거라서 요게 에러가 큰 놈이 카이스퀘어를 어, 어, 델타 F가 크면 어떻게 되는 거지? 델타 F가 0이구나. 0으로 가는 거지. 카이스케어가 작아지는 거고, 어, 어, 잠깐만, 그러니까 요게, 어, 그렇구나. 정확한 답을 모르겠어, 일단.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프랙티컬하게는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단지 수학적으로만 봤을 때, 델타 F가 큰 값이 결국에 카이스퀘어를 작게 만드는 거니까, 어, 음, 음, 그치? 그치? 어, 어,
아, 그치. 그 말이 맞구나. 그 말이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우리가 중요한 건 카이스케일을 작게 이제 카이스케일을 작게 만드는 게 목표인데, 이제 에러가 크다는 얘기는 이 값 자체가 작아지니까, 에러가 작으면은 이 값 자체가 커지는 거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다 합하게 되면은 카이스퀘어에 제일 큰 영향을 주는 게 누구냐면은 에러가 작은 게 가장 큰 컨트리뷰션 하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에러가 작았을 때 그러니까 에러가 컸을 때 영향을 별로 안 미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고마워요. 같은 말이구나. 오케이. 또, 음.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원칙적으로 안 돼요. 안 되고, 실제로 그냥, 사람들이 하는 방법으로는, 그 어퍼림이 빼고 피팅을 한 다음에, 거기를 지나가는 모델을 버리는 식으로, 그렇게 제한을 주긴 해요. 또, 제거.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 다른데,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제거를 안 해도 돼요. 네, 왜냐면 내가, 그 두 개 합쳐진, 이제 거의 멀징의 단계에 따라 다르긴 할 텐데, 은하 거의 합쳐졌을 때 두 개 그냥 이 전체 시스템의 데이터를, 전체 시스템의 물리량을 구할 때는 합쳐서 쓰면 되고, 근데 만약에 나는 이 두 개의 은하가 거의 겹치긴 했으나 물리량을 따로따로 구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처음부터 포토메트리 단계부터 얘를 구별해서 등급을 처음부터 등급 리스트를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쵸. 아웃라이어로 갈 확률이 높아요. 포토메트리가 겹쳐있을 때는 그 언서티티가 더 커지기 때문에 아웃라이어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멀지 갤럭시는 이 측정 방법이 잘 워킹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때는 그냥 합쳐서 하는 게 어차피 멀징을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레시드 구하는 입장이다. 그럼 합쳐서 하는 게 또 유리하긴 해요. 오케이? 일단 또 진도를 나가 봅시다. 그 스텔라 매스는 어떻게 구하냐? 아까 설명한 거 여기 이해했죠? 여기까지 이해했는데,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쉬운 일이 아니다 라는 건데,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은하의 템플릿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메탈리스트에 따라서 이게 이제 싱글 스타트 파퓰레이션 나이에 딱 결정됐을 때 나오는 스펙트럼이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보통 우리가 피팅을 이제 요거 이제 모델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 검은색이 바로 뭐냐면은 검은색이 실제 관측한 은하의 스펙트럼이에요. 이제 이거를 이제 아까 우리가 그 데이터 포인트로 바꿔서 그 포토메트리로 해도 똑같은 원리는 똑같아요. 이거는 엘리프티컬 갤럭시의 경우고 이거는 스파이럴 갤럭시의 경우인데 검은색이 관측 자료야. 빨간색이 뭐냐면은 모델 피팅이에요. 근데 모델 피팅할 때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모델 피팅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나이의 별들을 합한 게 결국은 은하의 스펙트럼이겠죠. 그 X축이 뭐냐면은 각각의 내가 넣으려고 하는 파퓰레이션의 나이를 의미해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거, 나이가 적은 거를 적절히 잘 섞어서 앞에 그 모델을 그래서 빨간색을 만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에는 은하의 스타 포메이션 히스토리 같은 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게 많고 적은 게 적고. 근데 이 합할 때 이 각각의 주어진 나이의 스펙트럼에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여기 딱 하필 거길 가렸네. 이게 안 되고 있다. 뭐냐면은 각각의 나이별로 Y축이 뭐냐면 메스트라이 레이셔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메스트라이 레이셔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 별 배우는 사람 별 할 때 주기혈성에서 그 질량에 맞게 얘가 얼마만큼 빛을 내는가. 그래서 루미너시티는 L의 3분의 5승이 되고 슬로이 바뀌는 거 이런 거 한번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 메스트라이 레이셔가 돼가지고 실제 여기에 피팅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다 빛을 피팅하는 거, 빛을 라이트. Y축이 라이트예요. 근데 각각의 얘네들이 메스트라이 레이셔가 얼마인지 우리가 알죠. 여기 보면 이 선처럼 나이가 얼마일 때 메스트라이 레이셔가 얼마인지 각각의 하나씩 어사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라이트를 전부 다 컴포자이트에서 피팅을 할 때 각각의 비율이 얼마씩 들어가는지 아니까
그때 각각의 매스가 얼마씩 해당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합할 때 라이 대신에 각각의 질량 기여도를 매스 투 라이 레이셔를 고려해서 합하면 그게 스타일러 매스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다시 요걸 피팅하는 게 그건 라이트예요. 근데 라이트를 피팅할 때 요거에 합으로 피팅하는 거야. 근데 합으로 피팅할 때 각각의 하나에 해당하는 매스 투 라이 레이셔는 값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각각의 얘가 실제로는 질량으로 보면 얼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 그래서 얘가 합치는 기여도를 각각의 질량의 합으로 바꿔치기 하면은 요거 다 합하면 그게 스타일러의 총합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 이해 잘 안 되는 사람? 지금 아까까지 이제 포토진 다 했고 지금 뭐냐면 스타일러 매스 어떻게 구하는지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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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그러니까 이제 그 IMF라고 하는 거는 정말 그 어떤 그러니까 정말 별이 태어난 작은 규모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면은 은하의 단계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루고 있는 규모가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은 IMF 단계부터 이미 별의 우리가 정말 초기부터 그 별의 분포를 이미 아니까 결국엔 그게 그러니까 프로파게이션 돼서 나중에 총합을 구하면 될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프로파게이션 되는 과정에 메탈리스트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얘의 나이도 있고 여러 가지 팩터가 다 같이 별이 태어났다 죽고 막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팩터가 다 돌아가기 때문에 얘가 시작할 때 합을 해서 끝까지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과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뭐랄까 최종적으로 합한 그 각각의 싱글 스타 파퓰레이션 모델에서부터 맨 마지막 단계로 그냥 마지막 SED를 피팅하는 단계에서 매스트랄 레이셔를 써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뭐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또 다른 질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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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트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걸 그냥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게 음. 되면 매스의 차이가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아요. 그렇죠. 메탈리스트에 따라서 당연히 커버가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씩 달라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확히 메탈리스트가 얼마인지 또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하는 방법은 물론 베스트 핏을 그냥 이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해봐서 베스트 핏을 찾으면 되는데 뭐 보통 쉽게 하는 방법은 이 메탈리스트를 가정했을 때는 이 값이 나오고 저 메탈리스트를 가정했을 때는 저 값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보면 돼요. 근데 해보면 알겠지만 그 차이가 다른 그러니까 원래 매스 결정하는 언스터티가 로그로 스케일 0.3덱스 그러거든요. 0.3덱스는 그러니까 10의 0.3덱스니까 2배가 넘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 언스터티가 워낙 커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한 여러 파라미터에서 그 에러가 누적돼서 언스터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결과적으로 큰 영향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또 뒤에 없어? 오케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더스트 잉스티튜션 롤을 가정을 해요. 그러니까 더스트 잉스티튜션 양이 얼마일지를 가정을 해서 그만큼 깎아먹은 걸 쓰는 거예요. 처음부터. 근데 물론 그게 또 은하에 대해서 한 대표적인 값 쓰는 거 자체도 말이 안 될 수도 있죠. 은하라고 하는 건 더스트가 지오메트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근데 결과적으로 은하하는 사람들은 물론 작은 스케일부터 모든 게 다 프로파게이션을 제대로 계산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운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지금 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별 하는 사람들이 보면 대충 해요. 대충 해서 아까 오차가 워낙 커요. 아무튼 이걸 제대로 하려면은 별 단계부터 제대로 이해를 해서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지만 은하의 질량을 측정하는 데는 큰 문제 없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30분 정도 남았으니까 이제 진짜 실제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은 각자 노트북을 가지고 제가 요거는 마지막 그 노트에 옮겨 놓은 건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그 GitHub를 쓸 건데 여기에 여러분들 지금 요걸 칠 수 있으면은
여기 눌러 들어가 봐요. https github 그다음에 joung h93 슬래시 그다음에 easy dash pi underscore jwst. 온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채팅창에 상극 조교가 온라인 채팅창에 써줄 수 있을까? 됐어? 오케이. 일단 여러분들 다 했다고 가정하고, 같이 해봅시다. 오픈 링크 하면은 여기에 나올 거예요. 오케이?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옆에 탭에다가 뭘 하냐면은 옆에 탭에다가는 실습 실습 여기를 들어와 봐요. 각자. 일단 실습에서 터미널까지만 들어와 볼까요? 실습 이건 다 들어올 줄 알죠? 아마도. 네. 제가 일부러 같이 헤매려고 뭐지?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요 위치에 각자 들어오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들어왔으면은 이제 뭐 할 거냐면은 파일이 없어. 할 거야. 이제 같이 클론 할 거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다음 뒤에 질문? 주소. 한 번만 더. 요건데, 제가 강의 노트에 고쳐서 올려놨어요. 강의 노트에 있으니까 그걸 보고 쳐도 돼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왔죠? 근데 한 가지 주의사항은 뭐냐면은 제가 파이썬을 배운 지 몇 년 안 돼요. 그래서 파이썬을 여러분들 제가 잘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파이썬에서 뭘 모르는 게 있으면 가르쳐 줘야 돼요. 자, 여기까지 왔으면은 제일 먼저 뭘 할 거냐면은 이제 그 파일을 이 박사가 보내준 그 파일을 여기다 복사할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들 여기 가서 코드 누르면은 이 주소가 있죠. 주소를 카피를 눌러요. 카피를 누른 다음에 여러분들 주피터 여기 이게 뭐지? 커맨드 라인 여기 가서 여러분 알죠? git 클론 그다음에 컨트롤 V 엔터 엔터를 쳐봐요. 그러면 나도 천천히 다시 하니까 move easy by to git 클론 오케이. 던 됐죠? 그리고 안 되면은 손 드세요. 손 들면은 조교나 누가 이제 가서 도와줄 테니까 바로바로 얘기하고. 그래서 여러분 옆에 보면은 easypy 이제 다시 ls 해보면은 easypy 요게 생겼을 거예요. 디렉토리가. 오케이? 그럼 왼쪽에 가서 이 디렉토리에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세요.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여기까지 보일 거예요. 오케이? 잘 따라하고 있으면 그다음에 들어온 다음에 여기 맨 위에 있는 거 run easy 요거를 더블 클릭 하면은 요 창이 뜰 거예요. 여기까지 뜨면 이제 기본 준비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안 된 사람? 여기까지 안 된 사람, 조교님 다니면서 가르쳐 주시고, 형욱도 좀 도와줄까? 손 들고 있어요. 안 된 사람. 도와주고. 그다음에
장호도, 형이나 장호도 좀 도와줄까? 손 들어서, 도와주세요. 또 민성도 좀 도와주고, 손 들고 있어요. 손 들고 있어. 음, 음. 할 줄 아는 사람, 한 사람 도와주세요. 옆에서. 뒤에 좀 도와주세요. 뒤에. 서로. 음. 자, 아직도 안 된 사람? 어, 어, 권한이 없다고? 아,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다른 데 가 있는 건 아니겠죠, 설마? 다른 디렉토리에 가 있는 것 같은데? 어, 어. 자기 계정에 들어가서 다 지금 하는 거죠, 여러분들? 어. 다 됐죠? 일단, 됐어요? 오케이, 굿. 땡큐. 자, 그럼 그 다음으로 합시다. 자, 그 다음 뭐냐면은, 요 파일 열었으면 이제 이 파일을 우리가 엔터를 치면서 갈 건데, 이제 그냥 가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난관이 있어요. 첫 번째, 이지 파일이라고 하는 걸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지 파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원래 여러분들 거기다가, 어디 갔지? 잠깐만, 원드라이브를 톱이 아니라, 네. 자, 제일 먼저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거를 설치하는 거, 인스톨하는 거를 이제 pip 인스톨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첫 줄에다가 그 위에다가 이제 플러스를 누르면 이제 만드는 거 알죠? 플러스를 눌러서 이렇게 해봐요. pip 인스톨 easy. G가 S가 아니에요. Z예요. 그래서 shift 엔터 하면은 shift 엔터 하면은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 안 되죠? 안 돼야 돼. 안 되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안 되니까 요거를 해요. 인스톨 하는데 마이너스 요거 마이너스 요거 이렇게 같이 헤매려고 내가 일부러 안 줬어요. 여러분들 요거를 쳐봐요. 먼저 가서 여기다가 요거를 먼저 시프트 엔터 한 다음에 그럼 얘가 뭐라고 할 거야. 그 다음에 다시 요거를 시프트 엔터 해봐요. 그러면은 에러가 안 뜰 거예요. 두 번 치는 거예요. 한 번 pip install dash no dash dependence s 그다음에 easy 그다음에 pip install easy 여기까지 된 사람 에러 안 뜨고 했어? 오케이. 파일 체인지 캔슬 나는 이제 하면 안 되니까 오케이. 이렇게 하면 easy가 설치한 거야. 이 두 줄만 치면 안 된 사람 도움이 필요하면 손을 들어요. 상혁 뒤에 하고 또 안 되는 사람 다 됐죠? 저기 성욱 저쪽 이쪽 이쪽
또 안 되는 사람. 장호 저 뒤에. 또 저기 뒤에 민성 저기 뒤에 두 분 좀. 음. 음. 됐어요? 됐어? 다 됐고? 오케이. 됐다고 가정하고 가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에 가면 요거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우리가 쓸 이제 루틴들을 우리가 그 임포트 한다고 이제 파이썬에서 여러분들 파이썬의 기본 여러분들 더 잘 아실 거고 아마 다른 데서 배우시면 돼요. 그래서 가서 이제 Shift 엔터를 치는 거예요. Shift 엔터 치면은 요런 게 뜰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뭐 버전들이 뭐고 준비가 됐다. 다 떴어요? 커널 리스타트.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안 되는 사람 얘기하고 나는 자꾸 캔슬. 그 다음에는 뭐 할 거냐면은 우리가 하나 더 설치를 해야 돼요. 이게 이지 포토지라고 하는 그거 같은 건데 얘네들이 꼭 이걸 숨겨놔갖고 요거를 쳐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치지? 여러분들 이거 안 들어있을 건데 뭐냐면은 느낌표 이게 들어있는 거지? 메일로 보내준 건가? 그럼 이거 내가 무슨 파일을 보고 있는 거지? git 클론 요거에서 잘 봐요. 포토지예요. 여기까지 이거를 쳐봐요. 참조에 있나? 참조 여기 있구나. 여기 참조에 여기 됐어. 요거예요. 요거. 요거를 갖다가 git 클론 또 복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사. git 클론 하고 주소를 .git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얘가 뭘 할 거고 왼쪽에 또 디렉토리가 하나 생길 거예요. 이건 없다. 디렉토리가 포토지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생길 거예요, 여러분들. 됐죠? 여기까지 일단 안 된 사람. 저기 상혁. 또 거기 형욱 저기 좀 도와줄 때? 저기 됐다.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너 그냥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네. 잠깐 여러분들 같이 따라가게 이거 디스카드 하고 캔슬, 디스미스. 그래서 여기에 가서 있구나. 그러면 그 인스톨 다 했고 요거 했고 그다음에 일단 거기까지 했죠. 그 다음 세 번째 할 게 요거예요. 뭐냐면은 환경을 설정해주고 이지 코드라고 하는 환경을 설정했는데 여기서 그냥 Shift 엔터 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러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게 뭐냐면은 제대로 됐네 나는. 여러분 쳐보면은 이게 이제 여기 이제 아무것도 안 뜨거나 그럴 것 같은데 아마 그쵸? 그래서 설정이 안 돼 있어서 이걸 바꿔주는 거 어떻게? 여러분들 디렉토리에 맞게 바꿔주는 거예요. 이걸 카피해서 이제 자기가 뭐냐면 여기가 여러분들 풀 디렉토리가 프로덕트 그다음에 각자 아스트로 2023 그다음에 아스트로 저 같은 경우는 103 여러분들 번호가 있죠 각자 그다음에 G 마이너스 파이 JWST 슬래시 하고 EG4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저장하고 Shift 엔터 쳐서 여기까지 나오는 것까지 자기 디렉토리가 제대로 나오는 것까지 하면 될 거예요. 일단
PW 그 쉘에서 PWD 해가지고 자기 위치를 갖다가 카피 앤 페이스트 해도 돼요. 여기까지 일단 준비가 돼야 돼요. 자기 디렉토리에다가 easy 파일 깔은데 아까 가져온 거 거기 아래 easy-photog 슬래시 여기까지가 하는 게 이제 환경 설정을 하는 거예요. 안 된 사람? 상혁 그 뒤에 또 안 된 사람? 저기 뒤에 여기 상혁 저기 또 안 되는 사람? 음. 여기서 원래 아까 여기서 git 클론을 했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플러스 됐죠? 오케이. 여기 해서 하고 이제 그 다음 뭐냐면 이지 파일 돌리기 위한 세팅을 할 거예요. 어떤 세팅을 하냐? 돌리기 위한 세팅을 할 건데 어떻게 하면 이거는 필터. 여러분들 이제 내가 어떤 필터를 쓸 것인가를 얘한테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필터를 HST 필터랑 JW 두 개의 데이터를 쓸 거예요. 그래서 HST, JW 필터를 쓰겠다 해서 Shift 엔터 치면은 그냥 입력이에요. 그냥 넘어가요. 그 다음에 또 Shift 엔터를 계속 치면은 요거는 뭐냐면 이제 내가 필터를 넘겨주는 정보를 넘겨주는 건데 이것도 그냥 Shift 엔터 치면 넘어가요. 그 다음에 이것도 트랜슬레이시라고 하는 것도 다 그거고 넘어가고 오케이. 그러면 2번까지 여기는 뭐냐면은 이제 이지 파일을 돌리려고 필요한 인풋 파라미터를 이제 받아들이는 거야. 받아들이는 거 뭐냐면은 여기 옵션들이 많이 있는데 필터는 뭐고 프라이어는 뭘 쓸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세팅이 이미 돼 있어요. 세팅이 뭐가 돼 있죠? 이렇게 아웃풋 디렉토리는 어떻게 할 거고 레디시프트 피팅할 때 레디시프트의 미니멈 값은 얼마를 쓰고 맥시멈 값은 얼마를 쓰고 이런 걸 다 설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Shift 엔터만 치면 돼요. 파일 세팅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바뀌었죠, 그냥. 갔어. 실제 돌리기 위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파라미터 세팅한 거를 그냥 돌리는데 그래서 쭉 가서 그냥 Shift 엔터를 치면 이것도 아마 넘어갈 것 같은데 넘어갔어요. 넘어갔어. 오케이. 그 다음에 7번에 가서 여기 그 copying the necessary files에 가서 Shift 엔터를 치면 여기서 이제 에러가 뜰 거예요. 이렇게 에러가 우르르. 뭐라고 뜨냐면은 no search file. no search file인데 나는 디렉토리가 없어. 잠깐만. 요걸 안 했구나. 오케이. CD, 그렇지?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나는 에러가 하나 안 떴는데 여러분도 에러가 뜰 거야 아마. 에러가 뭐 떴죠? 에러가 안 떴어? 떴어? 에러 뜬 사람 못 떴어? 어떤 파일이 없다 그런 거지? 비슷하게 이것저것 없다. 이게 요걸 잠깐 G4 파람이 아니네 이거는. 위에 세팅을 안 바꿔줬나 본데 데이터. 이거
제 걸 바꿨는데 다시 해봐. 해봐. 네, 어. JHU 그래서 요거를 그냥 강제로 accept 말고 요 정의 카피해서 아래에서 다시 해봐. 하나 차로 열어서 아래. 또 안 되는 사람? 에러가 아마 뜰 것 같은데. 어떤 에러가 떴지? 오케이. 여러분들 아까 그 세팅에서 많이 안 되는 사람이 뭐냐면은 세팅에서 요게 안 됐어. 요게 뭐냐면은 여기서 이게 세팅이 안 바뀌었거든요. 그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카피해서 그냥 카피를 해서 아니 쉽게 그냥 여기다가 그냥 플러스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놓고 지워서 이렇게 해버려요. 그냥 해버리면은 환경을 강제로 바꿔주는 거예요. 아까는 보니까 여러분들 저기 안에 조건문이 붙어갖고 안 바뀌어서 그럴 거예요. 다시 다운로드 하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뭐지? 이지 코드 하면 나오나? 이지 코드 하면 안 나오고 프린트 이게 나왔네. 이게 나와야 돼. 이거를 봐야 돼. 이지 코드가 제대로 세팅이 된 걸 봐야 돼. 됐어? 거기 가서 됐어? 프린트 위에 거 카피해서 여기 카피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 또 에러 뜨는 사람 아까 거기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서 에러가 떠야 되는데 에러가 안 뜨나? 장호 어떤 거 나와? 저는 이제 다 됐습니다. 에러가 안 났어? 네, 저는 이렇게 잘 된 걸로 보이는. 맞구나. 오케이. 자, 여기까지 됐다고 가정하고, 또 갑시다. 여기 가서 카탈로그 또 시프트 엔터 넘어가요. 그냥 넘어가고. 이때 실행할 때 에러가 나는구나. 그 다음에 여기 4번 러닝 여기에 가서 또 엔터를 치면 이제 에러가 뜰 것 같은데 에러를 쭉 치면은 요게 나올 거야 아마. 여기까지 나와야 돼 에러가. 여기가 나왔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필요한 저 파라미터 파일의 위치가 달라서 그래요. 위치가 src 여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어떻게 바꿔줘야 되냐면은 저 다시 위로 올라가서 여기를 가야 돼요. 여기 파람 파일 여기 src인데 요거를 이렇게 카피한 다음에 그냥 뭐 코멘트 아웃 여러분들 해도 되고 여기가 뭘로 바꿔야 되냐? 여러분들 각자 여기에 가면 yes. 이게 뭐냐면은 한번 보여줄게요. 이지 파이가 깔려 있는 위치를 이제 하는데 이렇게 바꿔치기 하면 오케이. 좀 긴데 여러분들 여기 PWD에서 보면은 여기 터미널에 가면 터미널에 가서 ls-al 하면은 점 로컬이 보일 거야. 여기 아니구나. ls-al 하면은 점 로컬이 보여요. 점 로컬이 보면은 로컬 가고 다시 ls 그다음에 library ls python ls 사이트 패키지 ls 그다음에 여기에 가면 easy ls 데이터 ls 요 파일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pwd를 해보면 거의 똑같을 거예요. pwd 해보면 요거예요. 프로덕트 여기까지 똑같고 다 로컬 lib 파이썬 3.11 사이트 패키지스 이지 데이터
요거를 카피해서 다시 이리로 가서 여기 바꿔치기 해준 거예요, 요게. G4 파람 디폴트가 있는 위치를 src 슬래시가 아니라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거야. 위에 거 대신에 아래 걸로. 위에 거 대신에 아래 걸로 이렇게. 성공한 사람? 주소를 다시 여기서 그러니까 각자 자기 위치에서 .local 그다음에 lib 계속 탭을 치면서 가봐요. 파이썬 3.11 이지하고 음. 언더바 파일 하면은 여기까지 나오거든요. 여기에 데이터하고 이것만 추가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easy 닷 잠깐 해볼게. 좋은 걸 알려줬어 지금. 여기서 잠깐만 여기서 플러스를 넣은 다음에 easy 이지하고 점 언더바 파일 언더바 아이고. 언더바 치고 오케이. 아이고. 이렇게 치면은 easy 점 언더바 파일 언더바 하면 그 아까 easy가 깔린 위치가 나온대 여기까지. 여기까지 나오지. 그럼 요거를 카피해서 바꿔치기 하면 돼요. 데이터 뒤에만. 여기서 이렇게 여기 easy까지고 그 다음에 데이터 G4 파람 닷 디폴트. 요거랑 요거랑 합치면 돼요. 여기까지 된 사람. 됐지? 안 된 사람. 안 된 사람 아직 많지? 계속 해보세요. 바꿔치기 해봐요. 형국 저기 좀 도와줄까? 다시 떴어? 또 뜰 거야, 에러가. 근데 에러를, 자, 이렇게 해서 치고, 다시 계속 엔터를 치면, 난 안 나는데? 그 다음에 에러는 뭐야? 다른 파일이 없다고 그러지 않아? 다른 파일 또 뭐지? 폴 sfhz 저거. 그렇지. 오케이. 거기 알려줄게, 이제. 자, 일단 여기까지 아까 위에 바꿔치기 했죠? 했고, 그 다음 다시 계속 Shift 엔터를 치서 여기까지 오면 또 에러가 날 거예요. 이번에 에러가 뭐냐면은 인풋 파일이 또 경로가 잘못 지정되어 있어요. 이번에 어떻게 가냐? 다시 또 터미널로 가요. 터미널로 가면 아까 원래 여러분들이 갔던데 원래 위치인 easy 어디였어? easy jwst 여기에 보면은 뭐가 인풋으로 하냐면은 요 파일 인풋으로 첫 번째 거 요거를 열어보면 VI로 여러분 VI 처음 써볼 것 같은데 처음 써보면 열어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데이터가 위치가. 그래서 요거를 뭐냐면 이게 잘못돼서 어떻게 되냐면 가서 이걸 지워줘야 돼요. 어디까지 지워야 되냐면은 여기 이지포만 남기고 앞에 다 지워줘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각자 그걸 열어서 요거를 해봐요. 이렇게 VI를 못 쓰는 사람은 도와줘요. 가서 텍스트 파일 열어서 에디트 할 수 있어 그냥? 더블 클릭해서 하면 되겠네요. 미안. 어떻게 해야 지금 더블 클릭을 여기서 그냥 더블 클릭을 last modify. 더블 클릭하면 이게 뜨니까 그냥 더블 클릭해서 그냥 지우면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래서 이 열 몇 줄 되는 거 다 지우세요. 그래서 저장한 다음에 다시 일로 가요. 그래서 다시 그걸 돌려봐요. 그럼 에러가 안 나야 일단 돼요. 이렇게 뭐가
계속 나가야 돼요. 이렇게. 거기까지 돼? 아니, 앞에 스 안 지워도 되고, 돼, 혹시? 안 돼? 잠깐만. 시도를 못했어? 여기에서, 잠깐만. VI로 한번 해볼게. VI로 이렇게 보여야 돼. 이렇게 보여야 돼. 어. 어. 어디까지 했어? 저거 어. 여기서, 그러니까 요거 첫 줄을 바꿔줘야 되는데, 첫 줄을 바꾸기 위해서는, 봐봐. 일단 요거는 됐고, 이렇게 됐고, 계속 이제 엔터를 치면, 여기서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플러스를 하면 일단, 이지 닷 딱 파일 딱 하고 엔터를 치면 요게 나와요. 요거를 카피 컨트롤 C 아니다 요거부터 카피 페이스트 하고 이걸로 코멘트 한 다음에 요거 복사한 거 컨트롤 C V 그래서 오케이 이렇게 하면 이제 됐고 Shift 엔터 오케이 그럼 에러가 없고 넘어갔고 여기 이제 에러가 떴죠 이제 여기까지 이 파일이 없다고 나왔어요. 없어? 그러면 여기서 데이터구나. EGR의 데이터. EGR의 요거 데이터. 오케이. 그럼 이제 요 파일이 없다는 에러가 떴어요. 그럼 여기 가서 뭘 하냐면은 요거 첫 번째 거 같은데 어디 갔어? 요거를 더블 클릭하면 이건 피치 파일이 아니고 이 아래 거. 여기 싹 지워요. 다운로드까지. 그리고 다시 치면 돼요. 잠깐만. 잘 됐어? 정우? 장 어디까지 왔어? 뭔가 돌아가고 있지? 네. 또 이러면 되는 거야. 네. 네. 우리 걸 오래 걸면. 네. 돌아가? 네, 돌아가고, 도와줘 좀. 병무 지금 돌아가? 장우, 병무 좀 도와줘. 그래서 여러분들 저 고친 다음에 엔터에서 뭐가 돌아가고 있으면은 일단 그 된 거예요. 돌아가요? 안 돌아가는 사람? 안 돌아가는 사람 손 들고 있으면 도와주러 가요. 네? 그래서 이런 게 뭐 스크롤바가 생겨갖고 이렇게 열심히 계산을 하면은 일단 얘가 뭔가 계산을 한 거야.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아니, 안 돼. 여기까지 안 된 사람. 저기 좀 저기 좀 도와줄까? 저기? 동국, 저기 끝에. 안 되고 있어? 라일이 돼? 저기, 저 뒤에 동환이네. 저 도와줄까? 저기 좀? 한비는 돼? 되고? 돌아가고 있지? 저기 끝에 도와줄까? 저기 끝에 좀? 다은이, 거기도, 끝에.
이제 강의는 거의 한 5분 안에 끝날 거예요. 끝날 거니까. 지금 목표는 여기까지 보는 거예요. 여기. 여기. 뭐가 나오는 것까지 스크롤바가. 근데 혹시 한비 여기 IPython is not defined 이것도 나와? 0%야? 저기, 상혁, 저기, 어. 저기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뒤에? 뒤에. 손들, 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일단 된 사람들 보세요. 여기 한 가지 또 고쳐줄 게 뭐가 있냐면은 그 뒤에 보면 여러분들 그 플롯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보면 뒤에 이제 그 플롯을 해봅시다. 일단 여기서 어디까지 이게 돌아갔어. 이제 그 다음 줄이 여기에요. 그래서 내가 뭔가 계산했는데 이 계산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엔터를 치면 Shift 엔터를 치면은 아웃풋을 저장을 했고 이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레드시프트 내가 구한 거를 정답하고 비교하는 그림을 그리는 작업이에요. 그 Shift 엔터를 치면은 여러분 나중에 이제 돌아가서 이제 다 돌아간 다음에 봐보세요. 그 다음에 요거를 엔터를 치면은 어디 갔어? 하면은 얘가 또 에러를 내요. 뭔 에러를 내냐? IPython is not defined. 이거는 이제 그 그림을 안 그려주는 건데 여러분들이 위에 가면은 matplot이 있는 데가 있어요. matplot이라고 쳐보면 여기 matplot에 여기 보면은 여기 그 퍼센트 있고 matplot이 노트북으로 돼 있을 까 아마 요거를 인라인으로 바꿔주세요. 인라인을 바꿔주고 Shift 엔터를 치면 이게 이제 라인 바이 라인으로 그림을 보여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저거를 바꾸고 아마 다시 가서 하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딱 이렇게 밖에 딱 나오죠. 이게 바로 내가 이제 라인으로 바로 보여주는 거고 Y축은 지금 여러분들이 구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구한 포토지랑 정답이 원래 거기다 심어놨어요. 우리가 심어놓은 걸 비교한 그림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빨간색과 빨간색은 은하단에 있는 은하두고 이건 다른 건데 하여튼 핵심은 여러분들이 뭔가 돌려서 포토지를 구했고 그걸 비교한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근데 내가 또 구한 거를 SED 피팅이 잘 됐는지 확인하는 그림이 그 다음 그림에 여기 가서 또 Shift 엔터를 치면 Shift 엔터를 치면은 시간이 똑딱딱 지나간 다음에 이게 딱 떠요. 그 은하별로 내가 데이터 포인트가 뭐가 있었고 내가 어떻게 피팅을 했는지 내가 쓴 그 SED 모델 같이 보여줘서 다 해서 정말 제대로 됐는지 오른쪽에는 이 내가 구한 포토매틱 레드시프트의 프로바블 디스트리뷰션 펑션 어디가 이제 픽인지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여러 개의 은하대에서 보여주는 거고 마지막에는 이 DG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 DG가 어디였어? 여기 하면은 여기 fit get 데이터가 아웃풋에 이미 모든 물리량들이 다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DG로 들어가 있어서 여기다가 DG하고 이렇게 매스라고 때리면 뭐냐면은
여기에 들어있는 매스 모든 양을 보여줘요. 여기 이제 은하가 몇 개 있냐면 실제로는 은하가 몇 개 있더라? 300 몇 개인가 있을 거예요. 300 몇 개에 대한 매스를 다 보여주는 거 순서대로. 그래서 다시 해서 실제로 여기까지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간단하게 뭘 해봤냐면은 이정환 박사가 만들어준 패키지에서 한 수백 개 되는 은하들의 SED, HST 데이터와 JWS 데이터를 가지고 SED 피팅을 통해서 포토지를 구하고 포토지를 스펙지랑 비교하는 그림을 그렸고 SED 피팅이 잘 됐는지 그 그림을 그려봤고 매스가 있는지 프린트까지 해본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요거를 돌려봤다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여러분이 각자 가서 해보면 되겠는데 온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화면 공유가 계속 안 됐었구나 또. 되겠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게 이제 오케이. 그 다음 숙제. 숙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같은 논문이에요. 아까 그 논문에 들어가서 보면은 레디 섹션 5.1이 있는데 5.1이 여기서 섹션 5.1 아까 그 논문인데 섹션 5.1에 가면 뭐가 있냐면은 5.1 일단 5.1에 이지로 이 사람들이 구해놓은 값이 있어요. 포토지 값이. 그래서 여기에도 뭐냐면은 이 은하들의 플럭스 값이 여기 왼쪽에 아까 어디가 그거였나? 그거구나. 여기 왼쪽에 보면은 JD 1, 2, 3에 대해서 JWS랑 HST 플럭스 값이 여기 싹 있어요. 여러분들 이 테이블을 읽어다가 포토를 구해서 요 값을 리프로듀스 하면은 그게 여러분들이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해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숙제예요. 각자 해보면 돼요, 그냥. 이렇게 이게 하나 그거고 그 다음은 어디 갔어? 또 커서를 사라졌어. 그리고 챌린지는 이제 이지 파일, 여러분 지금 한 건 이지 파일만 쓴 거예요. 근데 다른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걸로 백파이프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같은 논문에 백파이프로 여러 가지 물리량을 구한 게 테이블 6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뭐 여름학교 내에 내가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하는 사람은 백파이프를 설치한 다음에 그 설치를 해서 거기 데이터를 가져다가 테이블 6를 리프로듀스 하면은 챌린지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그래서 하여튼 맛보기로 해봤다는 거고 지금 아마 안 되는 사람도 많을 텐데 시간 있을 때 저녁 때 한번 다시 해보고 에러가 나면 에러를 하나씩 해결하면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어려운 에러가 아니고 단순히 파일이 다른 데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파일의 위치만 찾아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보면 되고 내가 Shift 엔터 친 게 대체 뭔 말인지 천천히 주석이 있으니까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질문? 질문. 퍼센트 안 올라가? 안 넘어가? 기다리고요. 몇 분 정도 기다렸어? 3분? 어떻게 됐어? 장호랑 다 넘어갔어? 얼마나 넘어갔어? 한 몇 분 안에? 이게 아마 여러 명이 동시에 쓰고 있어서 아마 조금 느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0분 걸릴 때 10분. 10분. 또. 인스팅션 모델이 포트가 안 된다는 사람은 인스팅션 모델을 설치해야 되거든?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아까처럼 했으면 문제 없었으면 다 됐을 텐데, 요게 있어요. 제가 얘기 안 한 것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얘기 안 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세 줄이 있어. 세 줄이 있는데, 인스팅션이면 요 두 줄을 설치해주면 되거든요. 해주면은 될 거예요. 인스팅션이라고 치거나 요거는 좀 복잡한데
복잡한데 대충 구글링을 해봐요. 이거 구글링을 잘 쳐놓고 또 오케이 없으면 일단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점심 맛있게 드시고 수고했어요. 예.